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성교통 2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혹시 성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본인 몸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열심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교통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교통이 있을 경우 병원에 오면 병력 청취를 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해서 환자가 얘기했을 때 불만의 정확한 진단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성의 성교통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의학적 상태보다는 덜 직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교통이 있을 경우 본인 스스로는 고통도 있고 당혹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죄책감, 자존감 상실, 좌절감, 우울증,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꼭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인은 편안하게 신뢰나 자신감을 가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성교통이 있는 여성은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의를 방문해서 협조하는 태도로 진료를 받는 게 좋고, 의사는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인터뷰나 검사를 한 도중에 배우자나 파트너, 친척, 친구가 참석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환자에게 더 이익인지 봐서 결정을 하고, 어떨 때는 본인이 같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의학적 사회적 관계라든가 성 이력에 대한 측면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해서 동석해서 이야기를 들을 건지 혼자 이야기를 들을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병도 성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자나 임상의가 성병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약물 사용과 같은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방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정보를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상의는 그녀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종종 환자가 울고 있거나 침묵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의는 서두르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문하는 동안 특정 불만 사항에 대해서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환자는 자신의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약속을 예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교통은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해서 모든 걸 다 진단하거나 진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약속을 잡고 진찰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완료한 다음에 환자의 기대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요 불만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화된 뇌부 통증과 자결감, 성교중 통증, 성욕 감소, 오르가슴 달성의 어려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련의 치료 한 가지씩, 이 중에서 제일 해결하고 싶은 거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 그 다음 거 해결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한꺼번에 한 가지 치료로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질병의 정확한 병력과 주요 불만 사항이 모두 이제 밝혀진 다음에는 이제 임상의가 간별 진단을 하면서 그 진단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진료를 어떤 거 했는지,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어떤지 그런 것을 반드시 임상의에게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성교통이 있을 때 간별 진단할 때 특정 장애에 대한 검증된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개발됐고 검증된 도구인 외음부 통증평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통증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여러 부위가 있는데 어디 부위가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를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얘가 음액이죠. 음액이 아픈지, 혹은 이 요도구, 요도 구멍이 있는 데가 아픈지, 혹은 이 질에 있는 구멍이 아픈지, 혹은 이 옆에 있는 전정이 아픈지, 아니면 전체가 다 아픈지, 아니면 성관계 할 때 질소옥이 아픈지, 항문이 아픈지, 이런데 외음부 주위가 소음순이나 대음순이 아픈지 이렇게 물어봐서 본인이 아픈 부위를 표시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외음부 피부에 어떤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려운지, 찢어지는지, 갈라지는지, 건조한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 분비물이 통증에 관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질 분비물이 바깥에 묻었을 때 아픈지 아닌지, 아마도 가끔 아닌지, 질 분비물이 아예 없는지 이거를 표시합니다. 외음부 통증이 발생한 지 얼마나 됐는지 기간을 물어봅니다. 6개월 이내인지, 한 7개월에서 2년 됐는지, 3년에서 5년인지, 6년에서 10년인지, 10년 이상인지 물어보고, 언제 통증을 느끼는지, 하루 중 아무 때나, 외음부에 성적이지 않은 비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 외음부에 성적 접촉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원인일 때, 그리고 외음부에 접촉을 하거나 삽입했을 때 통증이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시기를 잘 설명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음부에 어떤 접촉이 있을 때든 언제든 뭐로 만질 때든, 아니면 손가락이나 물건이나, 예를 들어 그 섹스토이 같은 거, 음경이 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픈지, 아니면 손가락이나 물건 성기가 완전히 들어가서 피스톤 운동할 때 아픈 건지, 혹은 남성 파트너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질에 사정했을 때 아픈지, 그 다음에 삽입이 끝났을 때 아픈지,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아픈지, 외음부 접촉이나 삽입이든 통증 정도가 변하지 않고 접촉을 했을 땐 삽입을 했을 땐 항상 아픈지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버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버닝은 불로 태우는 타는 듯한이거든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알겠죠. 이런 단어가 외음부 통증을 설명하는지, 본인이 타는 듯이 아픈지, 전혀 그러진 않고 조금 그런지, 약간 그런지, 많이 그런지, 너무 많이 그런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성교통을 오신다고 하면 이 질문지를 본인이 보고 작성해서 오시면 진료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성교통의 병력이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성교통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종이하고 펜을 꺼내서 본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때 불안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강간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불안했고, 그 다음부터 성관계를 할 때마다 나는 생각만 해도 성관계를 할 때 계속 불안한 느낌이다. 이럴 때는 과활동성 골반적인 기능장애거나 미주신경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나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과활동성 골반적 기능장애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급하고 자주 마렵고, 소변 보러 가면 마렵다가 또 가면 안 마렵거나, 또 불안전하게 비워지거나 소변이 잔류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과민성 골반적 기능장애나 간질성 방광염을 생각합니다. 만성 변비가 있거나 직장에 균열이 있거나 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과민성 골반적 기능장애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합니다. 경구피임약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나 시작하는 동안 사용했습니까? 경구피임약을 먹은 다음부터 성교통이 시작됐다. 경구피임약을 먹는 도중에 생겼다. 그러면 호르몬과 관련된 유발 전정통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루프론이나 데포프로베라 같은 프로게스테론을 썼다. 그래갖고 난소를 억제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성교통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호르몬 관련 유발 전정통이고, 이것들은 통증이 있을 때 이 약을 끊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그 다음에 타목시펜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쓰는 안티에스트로겐인데, 이거를 복용한 다음에 성교통이 생겼다. 이것도 호르몬 관련 유발 전정통인데, 이것은 유방암 치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성교통이 있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죠. 8번, 성교통이 시작되기 전에 성욕이 감소했거나 질 윤활이 감소했다. 이것도 호르몬 관련 유발 전정통입니다. 이게 보통 폐경기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9번, 일과성 열감, 야간 발환과 같은 갱년기나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것도 갱년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호르몬 관련 유발 전정통이고 위축성 질염입니다. 이건 에스트로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접촉 알레르기나 화학물질에 민감한 피부다. 그러면 염증에 관련된 전정통이고 신경 증식성 관련 전정통입니다. 예를 들어 팬티가 그냥 속옷이 면이 아니고 화학섬이라든가, 팬티를 빤 그 화학 성분이 있어서 패드나 이것 때문에 생긴 통증이다. 그러면
염증에 관련되거나 신경증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캔디다 질염이 자꾸 재발하면서 생긴 성교통이다. 이것도 염증 관련이나 신경증식성 관련 전정통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중요한 이유가 진단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그 표시 중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질을 분비물이 계속된다. 그럴 경우는 염증성 질염이나 편평태선, 트리코모나스, 그 다음에 성병, 성적학대 이런 거와 관련이 되고, 외음부나 질에 있는 국소 약물에 심한 자결감이나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염증이나 신경증식성 전정통입니다. 그 다음에 성교 후에 화끈거린다. 그것도 염증과 신경증식성,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 그리고 유발성 전정통, 그 다음에 편평태선, 경화성 태선, 성적학대 이런 게 관련이 있고,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 그때부터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 신경증식성, 과민성 골반적인 기능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 탐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 신경증식성, 과민성입니다. 그리고 배꼽이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면 신경증식성 전정통이고, 성교 후에 반점이나 출혈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외음부의 유가종이나 경화성 퇴선이나 편평퇴선, 박리성, 염증성 질염이 의심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외음부에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경화성 퇴선이나 편평퇴선, 박리성, 염증성 질염, 만성 경화성 퇴선, 외음부, 상피내 종양, 형질세포 외음부염, 주로 염증하고 관계되죠. 그 다음에 밤에 가렵다. 그래서 긁는다. 그러면 경화성 퇴선이나 만성 경화성 퇴선이 있을 경우입니다. 설사를 한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생리 주기 중에 출혈이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자궁내막증. 성관계 도중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자궁내막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궁성근증을 생각할 수 있고, 외음부에 궤양이 있으면서 찢어지고 균열이 생긴다. 만성 방광염, 경화성 퇴선, 편평퇴선, 위축성 질염, 그리고 만성 경화성 퇴선이 의심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다. 그럼 자궁내막증이 의심할 수 있고, 골반통이 만성적으로 있다. 그럼 자궁내막증, 과민성 골반적인 기능장애, 골반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이 막힌 느낌이 든다. 그럼 과활동성 골반적 근육 기능장애나 질경련증, 직장류가 의심되는 질환입니다. 출산 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외음부 유가종이나 과활동성 골반적인 기능장애, 호르몬 관련 유발 전정통입니다. 배뇨 후에 소변이 똑똑 떨어진다. 그럼 요도개실, 과민성 골반 기능장애, 음순이나 대음순의 착색이나 구조의 변화가 있다. 경화성 퇴선, 편평퇴선, 여성 생식기 절단. 음액의 감각이 감소했다. 그러면 경화성 퇴선, 편평퇴선이 있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탄 후에 성기통이 생겼다. 그럼 음부신경통. 적극적인 복근 강화나 필라테스를 했는데 그 후에 성기통이 생겼다. 그러면 과활동성 골반적 기능 장애고, 주로 음액의 통증이 있다. 그러면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나 음부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고, 성관계 때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다. 그러면 과활동성 골반적 근육 기능 장애입니다. 그다음 구강병변이나 잇몸 출혈이 있다. 그럼 편평퇴선이나 점막, 첨포창이 있을 때. 그리고 고위험 인유종 바이러스나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병력이 있다. 그러면 외음부 상피내 종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교통에 대해서 2015년 처음 용어가 정리가 됐고, 최근 12년 정도 성교통에 대해서 의학이 천천히 진전이 되기 때문에 성교통은 아직도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치료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 치료로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어렵고 설문지가 굉장히 장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의 성교통의 원인인지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신사회적 과거력이 있는데, 환자가 성교통이나 생식기 통증의 증상을 보고할 때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병 후의 경과 시간 패턴, 기간, 위치, 유발 인자, 강도, 통증이 1차적인지 2차적인지. 이 1차적인지 2차적인지는 처음 성관계 할 때부터 아팠는지, 잘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아팠는지, 이것에 따라서 1차적인지 2차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이나 성적 각성, 오르가슴, 섹스의 빈도, 만족도, 성적 레파토리나 성적 고통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고통에 수반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부부의 어떤 상호작용, 회피하는 행동이나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동반 정신건강 상태나 치료에서 이전에 치료를 시도했거나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외음부 통증이나 성교통이 1, 20대에 굉장히 많은 빈도가 있고 34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약물이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먹는 항생제나 아니면 그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과 성교통 이력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고, 여성의 90% 이상이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리고 약물 치료 이력을 문의할 때 이런 대체요법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장이나 질에 변화가 오면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성 캔디다 감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교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피임약을 먹으면, 피임약이 가임기 여성에게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처방약인데, 이런 약제가 폐경전 여성에서 성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꼭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임약을 사용하는 모든 여성이 성교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이 대조군보다 성교통이 생길 확률이 9.3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임약을 먹고 성교통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끊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피임약을 먹었을 때 왜 성교통이 생기냐면, 피임약을 먹었을 때 이것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프리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되거든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점액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외음부 전장의 내비엽의 점막을 위축을 시켜요. 그럼 당연히 성교통이 생기겠죠.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도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때 실은 본인이 호소하는 것과 진찰을 했을 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진찰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외음부나 방광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성교통이 있을 경우 신체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원인이 뭔지 아는 게 좋고, 병력 중에 수집된 정보 플러스 신체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신체 검사의 목표는 성교통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세심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질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질 확대경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서 환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반드시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시행하게 됩니다. 질 확대경으로 질도 보고, 큐팁 테스트라 했고, 이 면봉이거든요. 면봉을 이렇게 물에 묻혀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엉덩이, 치골을 이렇게 눌러보거나 대음순, 음액포피나 회음부, 음순 사이의 고랑, 그리고 이제 소음순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정염이 많거든요. 전정을 촉지하는데, 전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도 옆에 스캔스 덕트가 있거든요. EV, 그리고 여기에 바솔린시 덕트가 있어요. 4시, 8시 방향, 그리고 이 가운데 포사 나비큘러리스. 그래서 2시, 11시, 4시, 8시, 6시 방향을 꼭 만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환에 질경을 넣어서 이제 성교통이 있는 모든 여성에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폐하 테스트를 하거나 성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로 넣어서 이제 촉지를 하는데, 보통 전정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검지를 넣어가지고 전정은 건드리지 않고 천내막을 통해서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만져봐서 어디가 아픈지 만지게 되는데, 요도라든가 방광 삼각근도 만지게 됩니다. 요도가 아프다 그럼 요도 개실, 방광통증 증후군, 간질성 방광염을 생각할 수 있고, 방광이 아프다 그러면 방광통증 증후군, 간질성 방광염,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고, 항문 거근이 아프다 그러면 이럴 때 과활동성 골반증 기능장애라든가 항문 거근 증후군이나 질경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의 폐하를 테스트하는 건데, 소변 검사할 때처럼 이건데요. 여기다가 면봉으로 이 질의 액을 묻혔는데 이 색깔이 노란색 계통이다 그러면 주로 산성이죠. 근데 이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통이다 그러면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질 폐하는 보통 4에서 4.5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 이거는 알칼리성인 경우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부신경에 아프다 그러면 음부신경통이나 음부신경 포착을 암시할 수 있고, 자궁이나 자궁 부속기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자궁근종이 있는지, 자궁성근증이 있는지, 난소의 낭종이나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증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고, 자궁내막증이 있을 경우는 직장하고 질 중격이 두꺼워지거나 결절이 생기거나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요. 외상성 신경종은 보통 출산 때 발생하는 열상이나 회음절개를 했을 때 생기는데, 이럴 경우 통증의 원인이 될 경우는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질액을 습식, 그러니까 웨트하게 동화를 해서 배양 검사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걸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STD 검사가 있어서 캔디다나 트리코모나스나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면봉 안에는 폐하 검사를 하고 면봉 안에는 STD 검사를 해서 질에 염증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질 확대경 검사를 해갖고 봤는데 거기에 피부에 질환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이럴 때 외음부에서 생검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상한 빨갛게 보이는 것이 있거나 교양이나 홀어 있는 게 있거나 그럴 경우는 생검 겸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한 반을 꼬매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외음부 궤양이 있다 그럴 때 또 다시 두 번째 생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암이나 다른 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 호르몬 유발성 전정염은 주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는데, 피 검사를 통해서 성교통이 있는 여성에게 혈청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청의 에스트라다이올이나 테스토스테론, 토탈 테스토스테론, 프리테스토스테론, 프롤락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그다음에 난포자구, FSH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되고, 프롤락틴이 증가했을 때 무배란이나 위축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헤르페스가 있을 때도 피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다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혹시 이쪽 말고 다른 부위, 예를 들어 척추라든가 대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이런 자궁하고 관계없는 부위가 통증의 원인인 것 같다, 그럼 이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골반에 MRI를 찍거나 요골이나 천추 MRI를 찍거나 진단 복강경 검사를 하거나 대장 내시경이나 CT 스캔을 찍거나 방광경 검사를 하거나 그리고 근조들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교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시고 본인이 체크해야 될 걸 체크를 하시고, 가장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걸 써갖고 저에게 방문하시면 같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진료한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성교통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시고 성교통에 대한 진단만 되면 치료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성교통에 대한 강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성교통을 공부하고 여러분도 같이 성교통을 공부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이었습니다.